아,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십니까? 말하기에 보석 같은 지혜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화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제가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제 교실 뒤쪽에 급훈이 딱 붙어 있었어요. 네? 그 급훈이 바로 배워서 남주자였거든요. 아니, 저기 표인봉 씨. 네. 배워서 남주냐 아닙니까? 잠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아는 노하우를 남에게 전해주자는 뜻이죠. 아. 특히 이 화법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어야 재구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법에 간이 잘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열심히 말하기를 연습해보자. 그런 말이죠. 어머. 그러니까 라디오 화법 시간에 배운 이 화법들. 네. 배워서 남주자 이 말이죠? 그렇죠. 이야,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써야 좋은 칼이 되고요. 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구슬 같은, 아니 보배 같은 화법 여행 출발해 봐야겠죠? 네, 이 화법 여행의 길잡이입니다. 인천교대 박인기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인기입니다. 저도 예, 따라하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네.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순서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취업 시즌이죠. 이전 취업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본 분들은 이게 참 곤혹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이 나와 남을 아주 의미 있게 소통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단인데 이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자기소개 말하기보다는 훨씬 공식적이고 또 내가 채용되느냐 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공식적인 그런 문제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취업 관련 속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죠. 바뀐 게 있어요? 취업반이라 낙타는 통과 못 시켜둘 테니 나는 통과시켜다오. 이렇게 요즘 취업문들이 더욱더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입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소개서를 너무나 많이 쓰셨을 텐데.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소개서의 달인이 된 분들도 있어요. 네. 하얀 백지에 자기소개서 제목 쓰고 나면 또 앞이 깜깜해진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얘 철수야! 허구한 날 이불 쓰고 누워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이놈 자식! 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놀고 있는지 알기나 혀? 벌써 3년째야 3년! 아유, 엄마는 2년하고 6개월째지. 내 배 아파난 자식이지만 누굴 닮아 저런지 모르겠어. 아니 취직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어째 맨날 저렇게 빈둥거리는지 몰라. 당신도 취직 안 할 거면은 여기 인형이 눈이라도 붙여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인형눈을 붙이래 이 사람이? 뭐야? 이래봬도 난 한때 잘 나가던 회사에서 잘 나가던 과장이었던 분이야. 아이고 알았어 잘 나갔어 그려. 그놈은 잘 나가던 시절 타령 그만하고 빨리 인형눈을 붙이든지 아니면 취직 자리를 알아보든지 좀. 구비 서류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인데 아니 회사 취직하는데 우리 자기를 왜 소개하라고 그래? 우리 자기야 뭐 대한민국 어딜 내놔도 남부럽지 않지. 키 168에 몸무게 48kg 착한 마음씨 청순한 얼굴. 아들아. 자기 소개란 그런 게 아니란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써보란 소리지. 이렇게 말이야. 우리 조상은 대대로 뼈대 있는 가문으로서 일제시대 때 모진 옥살이에도 은근과 끈기로 버텨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한 군부 선생. 네, 잘 들어봤는데요. 예. 글쎄 저렇게 거창하게 하면은 글쎄요 자기소개가 잘 될지 어떨지 글쎄요.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예. 어때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이게 대단히 다양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저 200자 원고지 한 두서너 장짜리 그 A4 용지 한 장도 안 되게 써내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있는가 하면은 예. 뭐 회사에서 이사를 초빙해 가는데 거기 이제 친구가 하나가 이제 이 지원을 하면서 써내는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A4 용지로 10장을 써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아주 다양한데 어쨌든 야.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자기 일을 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실제 그 사람을 채용하는 쪽에서는 이 자기소개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네. 이 자기소개서는 나중에 면접 시험이 있게 되면은 면접 시험 칠 때 옆에 갖다 놓고 그 써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에서 직접 보이는 그 인물의 어떤 특성하고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이고 강점인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면서 어쨌든 이 목표가 채용되게끔 하는 나라는 인물을 필요로 하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담겨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우선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웠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다음에 박인기 교수님의 명쾌한 진단과 함께 처방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 낼 때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뭐 나의 장점과 단점은 뭔지 그런 거 남이 나한테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잘 매끄럽게 그 문장화를 잘 못 시키겠어요. 네,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요즘 많이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거 쓸 때 정말 난감해요. 왜냐면 사회 처음 나왔는데 뭐 경력을 많이 써오라고 하는데 경력을 쓸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어떤 순서나 그런 게 이렇게 딱 이거다라는 정확한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에 맞게 써야 하는데 그런 것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자기소개서 저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구겨진 종이를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가스마 나를 알리려면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상 같은 걸 한번 써보자. 쫙 썼는데 네. 그게 너무 미미한 상들인 거예요. 뭐 몇 학년 때 웅변대 입상. 왜 그게 뭐 미미해요? 아니, 다 써놓으니까 네. 어떻게 보니까 조금 어떻게 유치한 것 보면. 같기도 하고 이거 뺄까 하니까 또 빼니까 내 인생에서의 화려한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썼다 지웠다 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거든요. 예. 어렵더라고요. 야, 사실 그 하얀 백지 자기소개서 제목 턱하니 써놔도 이 중압감이 네. 정말 큰데요. 네.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수님. 그래요. 예. 나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가 하는가를 이게 아주 상식적인 것 같지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요소들 중에도 이 회사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배제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다루거나 그래야 될 터이고, 이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의 것은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클로즈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 잘하는 걸 입으로 말해봐라 그럼 좀 쑥스러워하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예. 일단 이 쑥스러움의 정서를 풀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뽑히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확실하고 나를 가장 강렬하게 하여튼 선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나의 내 입으로 나를 뭘 해야 하는 이런 그 쑥스러움과 부정적인 그런 정서를 일단 해소를 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문장으로 되기 때문에 문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문장이 어긋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가진 잠재력이나 능력이 대단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읽는 쪽에서는 어떻게 문장 하나도 제대로 못 쓰면서 하는, 그래서 그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평가가 절하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문장이 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산업영업부에서 6년간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예. 요런 거 하고요. 1995년 가을에 있었던 대한산업의 공채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해서 원했던 영업부로 발령을 받아서 담당했던 3년 기간 동안 대리점이 6개, 매장에서 77개, 대리점을 6개 매장에서 77개 매장으로 늘어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후자가 훨씬 구체적으로 낫죠. 해주는 네.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듣던 그 상투적인 이런 것에 너무 빠져들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표현봉 씨가 뭐 열거 하려니까 너무 미미했다 그러는데 네. 미미하더라도 그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그렇습니까? 예. 공식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나는 경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비공식 경력들이 더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는 사실 그 비공식적인 모습들을 잘 드러내주는 데에 그 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하는 축구 모임에 총무를 했다라든지 또 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
태도 표명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공적인 경력 그 자체가 있다 없다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비공식적인 내 삶의 활동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일을 했던 것들을 적어주고 예.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적어주면은 그 나름대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겠다.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예. 특기 경력에 이것도 혹시 해당이 되나요? 딸 셋의 막내로 자라서 만약에 비서 쪽에 입사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언니들 잘 섬기고 아버지 항상 아침마다 구두 닦아주면서 네. 비서 경력을 20몇 년간 쌓아왔습니다. 네. 저를 뽑아주시면 이제 사장님을 네. 예 네. 아버님처럼 모셔서 뭐 이런 식으로도 괜찮나요? 비서의 유형을 그런 타입의 비서 유형을 대단히 가치 있게 바라는 그런 회사 혹은 예. 그런 그 경영자라면은 대단히 좋은 접근법이죠. 그렇군요. 근데 특기가 그 되는군요. 아주 능동적이고 대단히 예. 적극적이고 뭐 그런 비서 타입을 요구하는 데는 이 비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줄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를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와 어떤 필요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예. 좀 잘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연하게 접근하지 말 것. 예. 예, 이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군요. 사실 저는 이 자기소개서 한이 많거든요. 네. 시험을 한 10대 번 봐가지고 거의 막판에 한 번 딱 붙었기 때문에 그 아주 예? 많은 경험들을 많은 경험이 있어요. 꼭 채워낼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꼭 9번째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문장 중에 하나가요. 네.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항상 꼭 들어갔었거든요. 그 말은 다시 풀면은 저는 만능입니다. 뭐 이렇게. 예, 어떻게든 뽑아주십시오. 뭐 이런 간절함이 들어갔던. 네. 예, 아까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지나온 역사를 보니까 예. 태권도 단증도 있고 뭐 군대도 갔다 왔고 예. 또 뭐 미술대 입상한 적도 있고 뭐 콩쿨대에 입상한 적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요. 만약에 경호 전문 업체에 자기소개를 할 때는 사생대나 콩쿨대 쪽은 뭐 부각시키지 말고 오히려 그 태권도나 군대 경력 쪽을 좀 풍성하게 쓰고 말이죠. 네. 그다음에 뭐 만약에 미술학원 선생님으로 자기소개서를 낼 적에는 예. 반대로 사생대나 콩쿨대 쪽을 조금 부각시켜서 그렇죠. 예, 예. 풍부하게 쓰면 예. 유리하다는 예, 얘기죠. 그게 합리적인 전략이죠. 예, 예. 그걸 모르고 항상 똑같이 썼으니 일이 그러니까. 풀릴 리가 있나요? 그리고 저장해놨다가 회사 이름만 바꿔서 맨 마지막에 고쳐서 맞아. 내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 쪽은 좀 특별하니까 그 A4 양식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예. 양식이 네네. 규정화되어 있는 게 따로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는 잡지에서 한자 다 오려갖고 24살에 꾸는 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부터 이상하게 해서 썼던 기억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직업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감수성이 대단히 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그 감수성 자체가 아주 따뜻한 예.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는 여기선 요구하는 것이겠다 싶을 때는 그런 방식의 전개법을 쓸 수도 있겠죠. 아. 네. 또 그 주어진 서식이 있긴 하지만 맨 마지막에 독창적인 서식을 하나 자기가 꾸밀 수도 있어요. 예. 주어진 서식을 다 끝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총합적으로 내가 나를 보는 관점, 총합적으로 내가 나를 의식하는 나의 정체감, 뭐 그런 난을 하나 더 가지고 자기에 대한 자기의식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총합적으로 진술하는 거기에는 정보도 들어가고 느낌도 들어가고 해석도 들어가고 태도도 들어가는 네. 그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튀죠. 다른 어떤 자기소개서보다 특별한 느낌을 주게 유리할 되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또 하나 진짜 어려운 게요. 그 지원 동기란이 있는데 예. 사실 지원 동기라는 게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서 전에 있던 회사보다 봉급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쓰면 사실 솔직하긴 한데 그걸 좋아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조금 예. 이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사보를 미리 좀 몇 달치를 본다거나 또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샅샅이 뒤진다거나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태도는 대단히 성실한 태도이죠. 네. 근데 이제 자기 소개서에 그 회사의 사실을 1, 2, 3 그대로 또 이렇게 복제해듯이 쓰면은 이 친구가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의 기본적인 철학 같은 것들을 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 하는 것을 조금 자기 스타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좋고 이게 너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좀 너무 기술적이다, 너무 재주를 피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방지하려면 두 개로 나누는 것도 좋죠.
저는 그 지원 동기를 제 개인적인 신변적인 그런 요인 하나하고 저 자신이 가진 그 이 직업 철학하고 그렇게 두 국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도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예. 이런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그 솔직함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실리적인 가정 형편 때문에만 지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주려면은 자신의 직업관, 직업 철학,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가 자기하고 어떻게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서 해주면서 개인적인 그런 처지였고 본인의 철학을 이런 처지고 그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 방식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로 예. 저는 뭐 그 친구는 진짜라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그 사이다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이 지원 동기에 저희 집 가훈 유언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사이다만 먹어라. 그랬다고 해서 합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요? 그렇게 유머로 푸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맨 끝부분 같은데 네. 잠시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하나 해봤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 면접 같을 땐 그렇게 하고 그 글로 쓸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내면서 하나 떠오르는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있어서 덧붙여 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완전한 농담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의도성 그 유머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난친다는 느낌 안 들도록 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런 기질을 발휘하면 효과적이겠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사보를 미리 네. 한 몇 달치 보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하면서 생각나는 게요. 진짜 저희 선배는요. 학교운이 없어서 학교를 좀 안 좋은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취업하기가 예. 정말 힘들잖아요. 예, 남자 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딱 정해갖고 예. 거기 그 회사와 관련된 신문 스크랩부터 시작해서 사보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모은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예. 입사할 때 딱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딱 보여주니까 면접관들이 면접을 더 이상 안 하시더래요. 너는 들어와라. 우린 받아주겠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거는 정말 그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원이군요. 그야말로. 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원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예. 네. 자, 그 정말 인사 담당자들한테는 자기소개서 가운데 특히 53% 반 이상이 특기사항에 좀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장단점들 지금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성장 과정까지 쭉 오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오늘은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요령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 자기소개서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요것만큼 정말 유의하면 정말 딱 뽑힐 수 있다. 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런 게 뭐 특별히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이 자기소개서에 사실, 영어로 말하면 팩트가 되겠죠. 네. 사실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하고를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내 의견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너무 이렇게 감상문투로 이렇게 너무 센티멘탈한 걸로 흘러가는 방식은 좀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상투적인 표현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상투적인 표현은 원래 생길 때는 그 참신한 표현이 있지만은 너무 진부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구획 정리를 해서 필요할 경우는 소제목을 달아주는 것도 좋아요. 막 이렇게 뒤범벅이 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이 필요하고 추상적인 진술은 건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 상투적이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오. 이제 자신만만하게 자기소개서 네. 쓰실 분들 많을 텐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주실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짧고 강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맞선입니다. 맞선. 맞선이요? 네. 이야, 귀가 번쩍 뜨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네. 예. 자, 여러분들 저희 앞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 가지 있었던 화술에 관한 이야기들 인터넷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ebs.co.kr 교육방송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프로그램 찾기 창에 라디오 합법여행 치시면 홈페이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지요? 네. 예, 다 같이 인사하지요.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